네, 안녕하세요. 계획팀입니다. 이제 2020년 5월 13일 마감후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 커피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저는 이제 한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한 50개 정도 사가지고 주위에 이제 뭐 친하지 않던 뭐 친하던 그냥 보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틈틈이 하나씩 해서 이제 거의 다 이걸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약간 여유가 생기면 그걸 갖고 이제 주위를 약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큰 걸 하는 건 아니고 뭐 저거를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나 쓰세요 하고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입을 닫고 주머니를 열어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가 항상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자꾸 많아져요,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하려고. 그렇다고 뭐 제가 성격이 좋다고 뭐 그럴 만한 얘기를 들을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나면 그냥 수고하시는데 이거 하나 까드세요 하고 주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뭐 제가 이걸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그런다면 택배 같은 걸로 해서 어, 저 구독자분들하고 뭐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게 생기면 그런 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뭐 대려 택배비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걸맞는 뭔가 좀 좋은 게 나오고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시장 흐름인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고 제가 좀 옛날에 그냥 책을 쓰려고 좀 공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알면은 좀 주식하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시장을 끌 그러한 좀 선도적인 그러한 산업군들이 많이 보입니다. 4차 산업, 뭐 요거 이제는 뭐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는 뭐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 개념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그냥 뭔가 한마디로 사기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제 가는 신기술 같은 거를 4차 산업으로 뭐 오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증강현실 같은 것부터 3D 프린터 뭐 많이 있죠. 예, 그런 게 다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AI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부분이 좀 많이 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소수에 집중되고 부가적인 투자로 과실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빅데이터를 가서 막 앉아서 이걸 개발하거나 뭐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죠. 예. 그러니까 지적 투자는 힘들어요. 또 제가 목돈을 막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간접 참여, 거기에 이제 과실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AI가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냐면요. 이름은 뭐 인공지능 뭐 이렇게 거창한 것 같지만 이게 자동차로 넘어와서 이제 자율주행이 된 겁니다. 자율주행은 지금 3단계인가요? 거기까지 지금 가서 지금 좀 있으면 4단계까지 나가죠. 그 5단계가 되면 거의 이제 그냥 책 보면서 차 타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형마트 같은데 이제 키오스트가 지금 대표적인데 요게 이제 그 햄버거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 화면 눌러서 하는 건데 요걸 통해서 이제 주민을 받는 사람들이 싹 다 없어졌죠. 굉장히 의외로 이게 그 무인 그러한 계산대부터 해서 요 키오스트 시스템에 변형된 게 많이 대형 마트나 뭐 요런 데 물류 같은 데 많이 적용되고 있고 물류 같은 데도 이제 사람을 좀 줄이고 있죠. 요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혁신적인 그런 물류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요게 과도기적으로 아직 사람을 많이 쓰긴 쓰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자동화 설비, 무인 시스템 요런 게 있는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같이 뭐 재주도 넘고 그 센서나 이런 게 발달돼서 거의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운동 신경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시키고
이제 중산층이 사라지는 효과.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두세 군데 알바를 뛴다던가 아니면 한 군데 계속 해서 이제 그 전문적인 숙련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라지는 효과를 내서 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거나 그거를 그러한 이제 투자자 그런 소수에 의해서 집중되고 일을 가속화시키는 수단.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가속화돼서 더 빠르게 산업이 바뀌고 있죠. 근데 빅데이터 같은 게 또 이런 특히 인공지능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하게끔. 빅데이터는 뭐 하여튼 데이터를 엄청 모아놓고 그걸 이제 쓰는 건데 이 지식 축적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처음에 이제 그 동물 사냥하다가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과정들 그래서 2차 산업, 1차 산업이 2차 산업으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3차로 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막 1만 년 이상 걸리는 그러한 이제 뭔가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에 의해서 몇 개월이나 뭐 며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냥 그 사람한테 데이터를 한번 쭉 놓줌으로써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된다는 거죠. 생략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위에서 다시 또 새로운 게 창출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긍정적인 기술 발전에서 이제 긍정적이지만 이 빅데이터를 누군가 소유하거나 이러한 거의 컨트롤을 누군가 나쁜 사람이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양날의 칼 같은 그러한 거죠. 이 속도는 이제 더욱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가능해지면은 결국 인간의 뇌인데 뇌보다 더 우수한 기계.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 시스템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보다 더 정확한 뇌를 더 능가하겠죠. 결국.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공상과학 만화처럼만 생각했는데 거대 다국적 기업이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뭐 아마존부터 또 여러 회사들이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에서 특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자꾸 하고 시총이 올라가고 이런 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배하지 못하면 이제 영원한 하청이나 뭐 그런 하부 업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도태돼야죠. 이런 거 이제 AI와 이제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고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비대면 사업, 온라인 사업, 그러니까 보지 않고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빅데이터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뭐 세계를 뭐 다 관리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유튜버나 뭐 페이스북부터 뭐 여러 가지 SNS부터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뭔가 조금은 이제 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트워크라는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를 빨리 해서 그러니까 소수 상부층, 그러니까 부를 축적해서 이 상부층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중산층이 얇아지는 그러한 이제 역갈대기형이라고 저는 정의됐는데 그러한 이제 인구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하부층, 중산층이 하부층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거의 이제 소수의 1% 내외가 이제 99% 이상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물론 과장됐지만 그렇게 중산층이 이 피라미드 모양이 아닌 그 중간이 거의 깎여 나가서 하부층으로 변한 이제 깔때기형 모양의 그 인구 구조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계층 이동은 힘들어집니다. 이런 거 이제 법적으로 막고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 체계화되고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뭔가 사업도 힘들어지고 온라인 사업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젠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 이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중산층인 대중이 이제 잘 사는 이제 그런 민중이 잘 사는 뭐 그런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여기에 대해 심각한 도전.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자본과 부를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거를 이용하기에 또 좋은 이러한 한마디로 기술이나 네트워크부터 이러한 게 이제 자꾸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리쇼링이 이제 많이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블록 경제랑 맞물려서.
이제 제조업의 본격적인 이제 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회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저소득층 백인층들의 표를 위해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을 이제 미국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나 이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산업 자체가 이런 인건비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인건비를 쫓아서 뭐 베트남이나 중국을 가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는 국가에서 일정 지역마다 일정 지원금을 주면서 제조업 그 생산 기반을 바꾸는 건데 이게 자동화죠. 결과적으로 옛날부터 시스템을 이렇게 해갖고 뭐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고용 창출은 안 됩니다. 이런 건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화예요. 근데 소수의 오퍼레이터 관리자만 필요합니다. 그게 뭐 고장 나고 그랬을 때 가서 고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은 생각보다 중산층으로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예상했을 때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특히 이런 걸 한 게 아디다스 아닙니까? 아디다스 인도네시아 공장인가요? 그게 이제 어, 미국으로 작업으로 들어오면서 그, 그 종업원을 뭐 10분의 1인가요? 하여튼 뭐 5분의 1 정도만 그러니까 뭐 10분의 1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적게. 그러니까 뭐 100명 쓸 거를 뭐 5명, 뭐 하여튼 이렇게 줄여가지고 했는데 생산성이 더 좋습니다. 자동화돼서. 그리고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드는 돈은 훨씬 조금 들어가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남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센서나 이런 거 부착해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게 통제가 되는 거죠. 중앙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지금 모순된 세상에 사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권력 집단부터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다 아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율주행을 안 해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운전수 그대로 써도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크게 뭐 자율주행을 한다 안 한다 해서 불편함은 뭐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를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 운전사들을 안 쓰고 그냥 자율적으로 해주는 그러한 게 훨씬 더 많이 남고 또 그렇게 가야지만 더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더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 소수의 주머니로 모이는 구조를 원하죠. 결과적으로 이제 권력자들과 뭔가 이게 정치하고 이런 저기들은 자본가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안 해도 우리가 사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이걸 PTT로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하려면 사람을 고용하고 비용이 들어가서 제가 뭔가 자꾸 원해야 된다는 거죠. 구독자한테. 근데 이걸 제가 씀으로써 제 인건비만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더 하면은 더 좋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뭐 차가 이동하고 이런 거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런 데는 문제는 없죠. 다만 좀 보는 시각적인 요인에서 더 깔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보일 뿐이지 내용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아예 안 하고 운전수를 그대로 쓰게 놔두면 되는데 자본가들이 이제 그걸 정치인들하고 로비를 해서 서로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죠.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전쟁 양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진국은 무인 로봇,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무인 로봇, 드론에 이제 막 기관단총 달고 로켓포 달고 이제 로봇도 그런 것 달고 탱크 같은 것도 무인으로 다 나옵니다. 이런 거 뭐 한두 명이 뭐 한 1000대 막 이렇게 조종할 수 있죠. 스타크래프트처럼. 예, 그렇게 되고요. 후진국은 이제 인간들이 탄 이제 그 탑승형 뭐 자리아 탑승형 로봇 아니면 뭐 무장을 하겠죠. 몸에 뭐 이렇게 중화기를 달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싸움 자체는 로봇과 인간의 싸움인데 로봇은 기계에서 그냥 생산해서 딱딱 계속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컨트롤 타워를 망가뜨리지 못하는 이상은 미래 전쟁 양상과도 같이 군사력 역시도 선진국이 꽉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진국은 뭐 인간이 이렇게 나오지만 저쪽이 뭐 비행기 타고 가죠. 이쪽에서는 그냥 무인 드론이나 뭐 이런 로봇이 와서 싸우기 때문에 지금 드론에 지금 기관단총을 달고 이런 거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드론의 발전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조정해서 가서 뭐 거기 미사일 실어서 그냥 거기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엄청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자, 특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은 조심하세요.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많이 오른 주식 종목은 차익에 의해 급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주가 오늘 좀 이슈가 됐어요. 예, 삼성 오너 부회장, 그 실적인 이재용하고 이제 현대차 정의영인가요? 뭐 그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관련주 중에 이제 삼진 NRD가 있습니다. 요거 상한가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 BM 역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CIS 같은 경우 이제 전고체 뭐 협회 회장인가 거기에 있죠. 그 여기 오너 되시는 분인가. 그래갖고 이제 전고체 2차전지 기술력이 부과됐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2차전지 장비 업체인데 전고체를 계속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바코가 옛날에 삼성 전도체 2차전지의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해서 여기가 이제 몇 개 그 기술하는 그런 협회랑 해가지고 개발한 2차전지를 이제 삼성 쪽에 이제 뭐 이렇게 넘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코가 좀 오늘 안 올랐어요. 아바코가 뭐 디스플레이부터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시총이 한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연간 순이익이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요런 주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바코가 언젠가는 이 가야 될 주식인데 이 전고체가 좀 트리거가 돼서 요번에 못 가도 유심히 봤다가 다음에 한번 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고체는 뭐 리튬 이온 전지의 단점을 이렇게 좀 개량해서 나온 건데 차세대 2차 전지라고 불리죠. 예, 그래서 요게 좋은가 봐요. 올해 또 충전도 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저기 봐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i3 시스템은 이제 내일 3만 원을 볼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18,000원부터 추천을 했는데 저는 18,900원에 들어갔습니다. 추천하고 한 이틀 있다가 지금 내일 3만 원을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3만 원 넘어갈지요. UTI는 이제 아직 더 갈 것 같습니다. UTI 접는율이 이수화학, 손세정제 아직도 더 갈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만약에 실적 시즌이 끝나서 만약에 이제 뭐 좀 떨어진다면 이렇게 급등하던 주식들은 이렇게 둘러서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재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기간이 뭐 짧게는 뭐 보름에서 한 달에서 한 달 정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달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돌려서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넷은 이제 중국 원격 진료를 진출해서 이제 조정이 끝나서 다시 또 갈 것 같습니다. 현대 HC에 이제 계속 인수 부분이 발표가 없죠. 근데 이제 조정을 다시 줬어요.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트는 이제 자율주행 그 시스템 뭐 개발해서 뭐 그걸 같이 들어간다 해서 지금 시세를 계속 주는데 요것도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세가 급하게 끝나면 다 이런 주식들이 이제 금요일 날 정도 끝날 수가 있겠죠. 예, 슈펙스 BNB는 이제 드디어 오늘 좀 거래량이 터졌는데 항상 이게 단타가 심해서 그런지 오늘도 밀려서 이번에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시 횡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원풍 이제 사막에 그때 얘기했지만 이제 부직포를 까는지 어떤지 조금씩 차트는 계속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죽지가 않아서 종목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예, 파맥신도 예, 힘모아 출발했습니다. 코아샤도 아직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그 뭐죠?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하고 예, 그 자회사가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됐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시세는 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갔죠. 예. 메디아나 오늘 갔죠. 이제 DRGM도 조금 갔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요번에. 근데 끝나도 이런 건 이제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 하면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될 주식이 요런 주식입니다. 지금 의료 장비요. 그다음에 동아기업은 이제 상한가가 끝난 것 같습니다. 동아기업이 뭐 오늘 뭐 해서 뭐 무슨 새로운 뭐 마루제 그러니까 이제 외장재를 한다는 건데
그 동아 기업이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내일 상한가가 이어가기까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저도 이거 2-1에서부터 추천을 해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예, 국동은 이제 그 방한복인데 방한복에 대한 게 다시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서울리거도 이제 조금 9% 이상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 돌려서 이제 좀씩 올라가죠. 펩트론은 이제 상방의 시작인지 펩트론도 내용이 좋습니다. 바이오 회사인데 그다음 올릭스 티움바이오도 역시 바이오 계통 중에 그래도 상승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이제 어설프게 계속 4번으로 가는 우상향 차트들이 이런 차트들이 요즘에 잘 가다가 어느새 이제 기울기를 세우면서 상승을 한두 방씩 팍팍 쭉쭉 뽑아버리죠. 올릭스 이제 RNA라는 RNA 이제 DNA와 더불어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과 더불어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주된 물질입니다. 요 RNA가 그 코로나 그 연구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RNA에 대한 감저 플랫폼을 해서 기술 일전도 하고 그런답니다. 올릭스가. 디움바이오는 이제 희귀난치성 치료에 대한 걸 연구하고 있답니다. 이 두 개가 차트가 참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올리패스는 아직 많이 못 올랐습니다. 요거는 올리패스도 좀 저는 그냥 느낌이 좋아서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삼청당제약은 이제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승 요령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어쩐지 밑에 있다 갑자기 그러니까 2등 제약주의 상승처럼 올라온 이유가 오늘 밝혀졌죠. 공시를 통해서 바이넥스는 상승 차트로 아직 상승 요령이 남아 있고요. 이 JW신학과 원품물산 미래아이엔지는 수렴 후 지금 한 방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조금 대가리를 다시 또 들었어요. 오늘 숙였다 들었다 계속하면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얘는 낮은 4-1, 얘는 이제 거의 2-1, 3도 같다고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얘도 4-1이죠.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한 방이 나오면은 이제 좀 차트들이 좋아집니다. 근데 KPS는 이제 일봉하고 주봉하고 월봉을 보면 일봉상은 이제 계속 조정받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주봉이나 월봉, 특히 월봉을 보면 과열입니다. 월봉상 양봉이 5개 나왔고 지금 마지막 양봉, 월봉상 마지막 양봉은 긴 양봉으로 저게 윗꼬리를 달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그 끝을 알리는 시세의 끝을 알리는 그러한 차트인데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가 끝인 것 같다 한 후에도 또 한 15% 이상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차트대로 마지막 피날레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긴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봉인데 양봉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쭉 빠져서 이렇게 위에 삐레침이 생길 수도 있어요. 15,000원대부터 63,000원까지 현재 상승한 겁니다. 이런 건 시세 끝입니다. 이런 거는 던지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 이건 5개월 동안 아주 착착 밟아서 잘 올린 주식이고 이런 주식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조심해야 된다. 금요일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개별주로 가야 되고 특히 시세가 남은 코로나 관련 실적주와 바이오주들은 한 방씩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하락해도 급락해도 좀 많이 버틸 수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뭔가 큰 재료가 없는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